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무순위 줍줍 109세대가 나왔다는 것은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 물량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 생각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무순위 청약 물량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무순위 청약 물량인데 지금부터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총 2451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483세대가 진행이 되었고요. 정당 계약 및 예비 입주자 계약 이후에 자녀 세대가 109세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경쟁률도 살펴보겠지만 서울의 입지가 아주 우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물량이고, 공사기간이 좀 미루어지면서 이제 이 분양 시기가 좀 늦춰진 그런 아파트 물량이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5층 28개의 대단지 아파트 물량이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녀세대 물량 같은 경우 무순위는 51제곱미터, 59, 74제곱미터의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6년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청약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 51제곱미터 4대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고요. 평균적으로는 8대1, 9대1 정도의 경쟁이 나온 것 같습니다.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4대1까지 나왔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당첨 가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최고 가점 같은 경우에 51제곱미터 64점, 그리고 59제곱미터 A타입 같은 경우에는 69점까지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이 60점 후반대의 점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점수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69점 정도 되면은 다른 곳에 이제 청약을 해서 훨씬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를 신청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최고점은 69점까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9대1, 4대1, 13대1, 25대1,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된 것을 1순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순위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물량들, 무려 109세대의 자녀세대 물량,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면은 공급세대를 보면은 5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23세대, 7세대가 나왔고요. 59타입 같은 경우에도 23세대, 그리고 74타입 같은 경우에도 33개의 타입이 나와서 골고루 이제 많은 타입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나온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동호수 같은 경우에도 모두 저층이 아니라, 그리고 로열층 같은 경우에도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층수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저층 물량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1층, 3층, 2층, 거의 5층 이하의 물량들,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 이제 10층을 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개에서 8개 정도 세대가 10층을 넘게 물량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많은 물량이 나왔지만 저층 위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당첨이 되신 분들 중에 로열층 위주로는 계약을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비규제 지역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물량의 접수일은 6월 24일 화요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6월 27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평구 자체가 핵심적인 서울의 입지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제 3호선을 통해 가지고 서울로 빠르게 핵심적인 사대문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됐던 그런 곳들, 지역들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 불광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있고요. 바로 인근에 이제 구산역이라든가 역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대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구산역 학원가가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산역 학원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GTX A 노선의 연신내역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이제 서울 권역에서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역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광 5구역이라든가 이제 지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들로 인해 가지고 신시가지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NC백화점 등 구시가지의 인프라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순차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 일대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시면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이 위치이고요. 2026년 10월에 입주 예정인데 25평형의 분양 가격이 11억 4천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8대 1 정도 이제 기록을 했고 많은 저층 물량들 그리고 대부분 109세대 많은 세대가 계약을 포기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주변의 아파트들 15년차가 된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평형의 실거래 가격 9억 3,700만 원 거의 뭐 3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광 롯데캐슬 8년차가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5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8억 8천만 원. 이제 뭐 2억에서 3억 정도 신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차이가 나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뭐 8년차,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2억에서 3억 정도를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워낙 많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나 높은 고분양가의 물량들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패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물량을 보면서 서울의 물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높은 고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제 경쟁이 완판이 된 것을 보면서 놀랐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모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세대 109세대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또 아파트들 25평 연신내 양호 내안의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8억 6,900만 원에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이 결코 싸게 분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또 들어서게 된다면 경기 상황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따라 가지고 분양가 산정이 또 점차적으로 높게 되면서 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물량들은 소진이 될 겁니다. 서울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물량들 그리고 핵심적인 지역은 아니더라도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항상 있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물량 무리해가지고 청약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층의 물량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물량보다 주변의 구축 아파트가 더 매력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이런 구축의 아파트들 그리고 계약금 5%의 핵심적인 저가의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꾸며질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단지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정남향으로 배치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이제 대단지의 아파트이지만은 동간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단지에 잘 꾸며진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뭐 도서실, 그리고 멀티룸, 스터디룸, 로비,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GX룸, 골프 연습장, 사우나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상당히 잘 꾸며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스카이 라운지가 있고요. 독서실이라든가 스터디룸, 그리고 사우나, 그리고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클럽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영화관도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힐스 라운지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평면도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B타입 같은 경우에 23개의 세대에 방이 2개에 거실 하나, 그리고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일 C타입 같은 경우에는 7세대인데 여기도 방이 2개, 거실로 이루어진 아파트이고요. 이제 뭐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멀한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23개의 세대,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현관 팬트리라든가 주방 팬트리는 없어 보이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이고, 발코니 2의 면적이 되게 많이 깎여 있어서 이 면적이 좀 작아 보입니다. 평면 자체는 아주 좋아 보이진 않고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도 12개의 세대, 2베이의 타워형의 구조입니다. 방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도 이제 팬트리 공간들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침실 이쪽에 추가적인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네요. 이제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A, B 타입 모두 그렇게 좋지 않은 평면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74A 타입 같은 경우에 33개 세대 3베이 판상형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과 침실 1, 2,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짝지만 있고요.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상당히 좁아 보이고요. 맞동풍이 가능하지만은 4베이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74B 타입 같은 경우에도 5세대 이제 2베이의 타워형 구조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에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 있지만은 구조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이고, 그리고 이런 투베이의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공간을 많이 넣어줘서 공간 효율성 확보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그런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74C타입하고 74D타입을 살펴보면은 74C타입 3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74D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4베이의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 74D타입만 구조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이 안방까지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바로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의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좀 작아 보이고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메디알레이 평형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는 모두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74D 타입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로얄층 이외에 저층의 물량들 많이 포기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여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100%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 가격하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면은 5일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9억 7천만원 선, 그리고 5구제곱미터 11억 원에서 12억 원, 그리고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는 비싼 가격이고요. 또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에 5일제곱미터 1,400만원, 그리고 1,900만원, 그리고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900만원, 그리고 74타입 같은 경우에 2,100만원을 넘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 발코니 확장 비용도 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비싸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들어올 신시가지, 신축의 아파트들, 개발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아우러져서 추후에는 이 물량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무순위 청약의 물량들이 제가 봤을 때 조금씩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물량이 언제 빠르게 소진이 되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은평구 쪽에 직주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축의 아파트 고분양가 물량보다는 지금 현재는 구축의 아파트가 더 매력적인 가격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신축 아파트의 청약 신청 또는 고분양가 물량들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아파트들도 관심 갖고 보시면서 이제 서울 이외의 지역들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신축이 아니라 구축 중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물량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클럽에서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무순위 청약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 영상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